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AI에 대체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자, 기술의 발전은 진입장벽이 낮은 직무부터 이미 빠르게 대체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사실 대체 가능성이 더 가속화되고 있죠. 하루가 뭐 멀다 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도 두렵고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제가 여러분과 아주 다양한 컨텐츠로 만났는데요. 그 내용들을 에센셜로 정리해서 책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바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에서 던진 근본적인 질문이 좀 몇 개 있어요. 과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이 대체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떤 형태든 우리는 대체가 돼야만 하는데 또 대체를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 뭘까라는 것을 집중 조명해 보려고 했어요. 단순히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막 숨는 게 아니라 이거 AI가 못해? 그럼 내가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스펙이나 기술을 뭐 집중하기보다는 일을 대하는 관점, 즉 조금 더 본질적인 이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의 핵심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규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가?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는가? 자, 목표 없는 일은 무의미한 반복이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은 결국 자동화됩니다. 대체된다는 뜻이죠. 자, 책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일하고 있다면 그거는 곧 대체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건 AI이기 때문이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보통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죠.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이 느려. 그리고 누락과 왜곡이 엄청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스스로 목표가 없고 목적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는 시간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일부터 먼저 검토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고려한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계획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자, 이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목표가 있냐죠. 그리고 그 목표가 내가 설정한 거냐, 회사가 설정해 준 거냐,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제안하고 있냐. 여기에서 대체 가능성이 1차적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앞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정말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앞선 질문에서 시간을 기획하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시간 관리는 사실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목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앞단에서 우리가 그걸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거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우선순위에 시간을 가장 많이 배정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분석하고 기록해보고 돌아보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거의 시간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 빨리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문제가 터지는 거, 여기에 시간을 쓰기에 급급한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재미도 없어, 의미도 모르겠어.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기계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력이 사라진 그 업무 생산성은 AI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우선순위 관리 핵심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급한 일에 매몰돼서 중요한 일을 계속 미뤄요. 그러다 결국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선순위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후순위를 과감하게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책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건요, 엄청난 분석과 엄청난 전략과 이런 게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기획과 의도에 맞는 믿음과 확신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빈 토플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앞으로 부를 가진 사람들은 시간의 주도성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정말 우선순위가 맞나요? 자, 세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답변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질문을 하고 있나요? 자,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쉽게 교체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직이나 타인에게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피터 드러커가 엄청 강조했어요. 내가 속한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대체될 수가 없죠. AI가 무언가를 대체하면 AI가 못하는 일의 기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학습하고 적용하는 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의에서 how보다도 why에 대해서 질문해요. 근데 때로는 이 why를 질문하는 게 막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이 뭔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초점을 잡는 질문, 그리고 더 큰 그림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why를 채택한다는 거죠. 자, 책에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종종 시키지도 않은 일을 떠맡을 때가 있어. 왜냐면 큰 그림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데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고된 일을 총대 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태도가 그분들이 조직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게 되는 거죠.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 쉽다고 생각하는 일을 뭐 누구나 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일수록 시스템 대체가 훨씬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좀 더 생각해야 될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강점으로 일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이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은 3명의 아주 대단한 구루들의 책을 제가 해석한 책입니다. 피터 드러커, 데일 카네기, 이나모리 가조. 근데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이기 때문에 좀 차치하더라도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터 드러커와 이나모리 가조와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강점만이 결과를 창출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약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약점을 보완하는 사람은 그냥 머무는 사람? 평균 정도에 멈추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일 잘하는 게 AI거든요. AI는 평균이라는 스탠다드를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독보적으로 어느 위치로 가는 것은 사실 AI의 알고리즘과는 현재로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강점을 알고 그것을 나의 일과 연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강점은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을 찾기 위해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드러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피드백은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대요.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남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나 스스로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인데,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함께 일해봤던 사람, 상사, 고객에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물어볼 때는 오늘 내가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점으로 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몰입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칙센트미야이 박사가 이야기한 방법이죠. 플로우라는 상태, 즉 몰입의 순간에 들어가면 시간 감각이 사라진대요. 일 자체가 보상이 돼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언젠가부터는 그 몰입이라는 감정, 그 상황 때문에 일하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강점에 집중하면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덕업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행복한 상황, 가장 의미를 찾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은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왜 일하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나모리 가조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인사이트 있고 강력한 질문이에요. 기술은 어떻게를 해결합니다.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how를 해결하겠죠? 근데 why? 왜라는 질문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분석과 정리와 전략 이런 걸로만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단순히 생계수단으로만 보는 사람은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돈 벌려고 일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아주 낮은 차원의 뭐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이론으로 본다면 뭐 생리적 욕구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계속해서 그 욕구가 상위 가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 이것이 맞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여도 할 수 있고요, 몰입도 할 수 있고요, 강점도 찾게 되고요, 효과적인 기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게 그냥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도 그거죠. 계속 새로운 퀘스트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자, 전문가는 업무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사람조차 일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일을 통해서 얻는 성취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계의 트렌드, 사회적 영향, 윤리적 측면, 자신의 일을 둘러싼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려고 퇴근 이후에 주말에 이걸 학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네트워킹하고 새로운 케이스들을 보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환경에 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의 성장과 전진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자, 제가 5가지 질문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반드시 답변해야 될 질문을 요약해 봤는데요. 제가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15가지의 개념, 지식근로자와 인간관계, 그리고 일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생생한 케이스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다양한 관점, 그리고 매일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답변해 봐야 될 좀 더 쉬운 질문들,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책 발간 기념으로 여러분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3주간 함께 이 책을 학습해 보고자 하는데요. 3주 동안 매주 1회, 총 3회에 걸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자와의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하거나 여러분이 과제하셨던 내용과 함께 큐레이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밍 일정은요, 5월 27일 화요일, 6월 4일 수요일, 6월 10일 화요일 매일 밤 9시에 스트리밍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미리 스케줄표에 체크해 두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스트리밍을 통해서 과제를 잘 하신 분들, 또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나름 의미 있다고 느끼신 분들, 또 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스트리밍이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네트워킹 모임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만나서 좀 더 오프라인에서 자세한 얘기도 나누고 사인회도 갖고 여러 이벤트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기획하고 싶어요. 이 3주간의 스트리밍과 함께 어떤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순서를 가지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거기서 함께 기획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놨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곧 시작될 3주간의 스트리밍 이벤트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기술을 나의 의미와 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도 대체되지 않는 사람으로의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스트리밍 때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